정력에 대한 문제는 문화적 현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상위의 개념의 욕망이에요. 근데 인간이 아주 원초적인 욕망으로 갖고 있는 걸 집약해 보면 돈, 명예, 성적 욕망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나 원하는 거니까 누구나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문화권에서는 마치 욕망이 없는 듯 그걸 표현하면 굉장히 좀 천한 듯 표현하면 안 되는 듯 다 돈을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듯 성적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으나 성 욕망을 표현하는 건 굉장히 추한 행동인 듯 이렇게 가려서 최대한 제어하려는 노력을 하는 문화권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한국 사회는 어떤 시기부터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시기부터 나 돈 좋아해. 나 섹스 좋아해. 나 갖고 싶은 거 가져. 이것을 적나라하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추구하는 것을 하나의 이 에너지, 활력 있는 모습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정력에 대해서 막 집착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부추기는 건 사실 또 여성이기도 해요. 너도 나도 그거에 대해서 절제하지 않고 제어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입장이 조금 다른 게 네, 이호선 씨. 이게 문화적으로는 우리 김갑 선생님 말씀이 맞지만 정력에 관련된 건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결국 남성들이 왜 본인들의 보신에 이렇게 열광하는가? 저는 그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욕에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남성들이 20년, 30년, 40년 같이 산 아내가 정말 섹시하고 매력적이냐? 그래서 성관계를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함께 있는 이유는 물론 아내를 사랑하지만 내 아내에 대한 지배력, 정복력이 사실 부부간의 성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지배력과 성과 관련된 정복력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고 이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역량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내게 떨어진 이런 지배력, 내게 부족해진 이 정복력을 이런 정력제와 같은 보신과 같은 부분으로 채워넣는 게 지금 이 상황이 오게 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좋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남자가 정력에 신경 쓰는 게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력이라는 게 그 자신감이기도 하고 또 활발한 성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50대, 60대도 활발한 성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건강하기도 하고 외모도 예쁘고 멋있으시고 변호사 민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보통 우리가 그 좋은 예술 작품 보면은 눈물이 나고 외설 작품 보면 침이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식욕 중추하고 성욕 중추가 바로 옆에 있어서 식욕이 있는 사람이 결국 성욕이 있기 때문에 성욕이 있다는 말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런 뜻이 사실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남성은 여성을 딱 쳐다봤을 때 마음에 들면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호르몬이 40% 이상 증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봐서 본인 스스로도 이 호르몬을 증가시키면서 이 테스토스테론이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호르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도 내가 또 상승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좋은 여자만 필요하다는 보는 거예요? 얘기죠. 좋은 여자만? 그렇죠. 아무 여자나 봐도 이렇게 눈 떠야 돼. 아니죠. 눈 감아야죠, 그때. 몸에 지금 해로운 것들을 좀 쭉 말씀을 좀 해주세요. 유독 하는 것. 전통식품이라고 해서 또 안심할 수가 없어요. 간장 같은 거, 뭐 첨가물 용액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라고 봐야 되죠. 저는 특별한 식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집에서 먹을 때는 모든 음식을 유통기한이나 가격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옛날 신문의 세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신문 보여주시죠. 네. 먼저 드시오 통신라면 아우 먼저 들게나 통신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제가 먼저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볼까요? 분식의 장점과 라면의 등장, 67년도 매경의 기사입니다. 쌀보다 단백질 많고 식생활 개선의 앞장, 밀가루 음식은 세계적인 공통 식량이란 내용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분식 방법으로 삼양라면에서 일본에서 최대 규모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명성식품회사와 기술 제휴를 맺고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게 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라면 먹기를 장려한 그런 기사입니다. 네. 그리고 음식 백화
백화점,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의 점심 해결, 즉석 서비스, 오뎅서, 흑염소탕까지. 오늘날 푸드코트 형태를 가진 음식 백화점이 생겨서 인기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때는 푸드코트에서 흑염소탕도 팔았다고 야, 해요. 그랬군요. 네. 라면이 63년도에 처음 나왔네요. 기억나십니까? 라면 값이 10원이었고 닭고기 육수 가지고 이렇게 뭐 풍년 했고. 라면. 그러니까 라면이 본격적으로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한 건 사실 월남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군인들한테 간식이나 혹은 뭐 주식으로 이렇게 보급이 됐던 것이 라면이 이제 이렇게 일반화되는 발화점이 된 거죠. 그게 초기에는 아니게 아니라 닭국물 같은 맛 때문에 그때 우리가 닭을 그렇게 뭐 시원시원하게 못 먹던 세월이니까 닭국물 맛만 나도 이거는 뭐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었고 간편하고 그래서 한 시절은 밥보다는 라면을 많이 먹던 시절도 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라면을 먹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던. 근데 지금도 저는 솔직히 옛날 그 라면이 그립고 옛날 라면이 맛이 있어요, 아직도. 뭐 그동안 수백 가지의 라면이 나왔지만은 원조 라면이 저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최근 100년간 인류가 개발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 뽑을 때요. 라면이 1위로 꼽히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량난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네. 저 라면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요. 꾸불꾸불 하면서 물 붓고 스프 넣잖아요. 근데 이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이래갖고 이걸 어떻게 먹었냐면 옛날 라면은 좀 사이즈가 컸어요, 지금보다. 그리고 굵었어요, 면발이.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요만큼만 반만 넣어야 될 걸 양을 불려 먹으려고 물을 가득 뽀갖고 계속 끓여. 죽을 만들. 그러면 스프같이 돼. 그걸 숟갈로 떠먹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 다 불어 터진 라면. 아우 그래도 맛있었어요. 그걸 아침, 점심, 저녁 거기다 밥을 조금만 비비면 금상첨화야. 아니 우리 어렸을 때는 라면을 끓일 때 라면이 귀하니까 그때 가격으로 사실 10원이니까 비싼 건 아니었는데도 그걸 이제 넣고 거기다가 물을 많이 부은 다음에 거기다가 그 일반 국수를 넣어요. 섞어서. 그 양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먹을 때 꼬불꼬불한 것만 골라 먹느라고 이렇게 꼬불꼬불한 건 골라 먹고 이렇게 국수 있잖아요. 국수를 이제 어른들이 드시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도 사실 있죠. 옛날에 라면 하면 임춘애잖아요. 그럼요. 라면 먹고 뛰었다 근데 그거 뛰었잖아, 마라톤. 그게 만들어진 오보라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에요. 라면 도우 먹은 건데 그렇지. 라면만 먹은 걸로 됐는데 왜 옛날 라면은 왜 그냥 지금처럼 가스레인지에다 하는 게 아니라 골로에다가 그렇지, 석유골로. 골로에다가 이렇게 심지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하면 끓으면 시커멓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옛날에 연탄불에다. 제가 라면을 이렇게 끓여서 먹는데 전 라면을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집에서 중국집도 하셨는데. 중국집은 중국집이고 라면은 라면이죠. 중국집에서 라면을 안 팔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라면을 2개를 끓였어요. 2개를 끓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 중학교 1학년 때 컵라면이 처음 나왔었어요. 근데 그 학교 그 매점에서 한 2교시 끝나고 컵라면 먹는 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한 250원, 3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는 안 되지만 밤에 안방에 이제 그 엄마하고 아빠가 주무시면 몰래 가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 이렇게 그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탁 빼려고 그래요. 빼려고 이제 조심히 가면은 아버지는 주무신데 엄마가 잠꼬대처럼 얘기하세요. 오늘은 내가 뺐다 너는 내일 빼라. 아니 근데 저도 그 라면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 점심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에 라면, 컵라면 먹는 게 애들 사이에 유행이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그게 몸에 나쁘다고 그렇게 라면을 안 사주셨거든요. 근데 요즘에 젊은 엄마들은 워낙 라면 안 좋다고 하니까 애들한테 하도 안 먹여가지고 요즘에는 이러더라고요. 생일 파티에 가서 점심을 이제 먹고 케이크 자르고 놀았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끼리끼리 노래방 가가지고 이제 6살, 7살짜리 애들이 노래방 가서 갔다 오잖아요.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야 오늘은 생일날이니까 특별히 라면 줄게 이래가지고 사발만 하나씩 딱 줘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준다는 얘기야. 그런 의미로 생일날이니까. 라면이 특별히 준비했군요. 옛날에 컵라면이 미국에서는 일제밖에 없었어요. 새우라면. 그래가지고 가서 조용필 씨하고 그게 너무 맛있어갖고 이 뜨거운 물 달래는 프론트에 영어가 안 돼갖고요. 둘이서 고민하다가 목욕탕물 있죠. 이거 물 트니까 무지하게 뜨겁더라고 호텔에서. 그래서 거기다가 댔어. 그리고는 이렇게 눌러놓고 야 이게 3분 라면인데 우리는 물이 안 뜨거니까 한 10분 두면 될 거야. 그래서 딱 뒀다가 나중에 열었더니 100도가 넘질 않으니까 라면이 뿔팅 불었는데 과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충 그래도 그냥 이거 먹자 이러고 목욕탕에서 조용필 씨하고 둘이 먹고 그 다음날
쫙쫙 해야 돼요. 뭐니 해도 만화방에서 끓여주는 라면이에요. 저희 고시 공부할 때도 신림동에서 고시생들이 굉장히 유일한 낙이 만화방에서 끓여주는 라면 먹는 거. 공중 요리 연구하시는 황혜성 선생 있잖아요. 그분 따님들이 다 또 요리 연구가인데 네. 그 중에 한 분이랑 같이 이제 활동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연구를 했대요. 한국 사람은 정말 유별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릴 때 먹던 음식을 평생 못 잊는데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30년 살았던 사람들도 얘기를 한대. 김치찌개, 된장찌개, 짜장면, 라면 이런 거 다들. 이게 연구거리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요. 옮겨간 이주한 나라의 음식 문화에 맞춰서 대충 살고 어쩌다 뭐 고급 음식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처럼 그렇게 간절한 경우가 없대요.